앞이 안 보이는 한 소녀가 전 세계를 뒤흔든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눈먼 여인 바바 반가. 그녀는 정말 미래를 본 걸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믿기 힘든 삶과 그 안에 숨겨진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00년대 초 불가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한 소녀가 태어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반젤리아.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바바 반가라고 불렀습니다. 12살 무렵 반가는 갑작스러운 폭풍에 휘말립니다. 하늘에서 불어닥친 회오리 바람이 그녀의 몸을 공중으로 들어올렸고 몇 미터나 날아가 땅에 떨어졌죠. 그 사고로 그녀는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빛을 보지 못하게 된 소녀. 하지만 그 순간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잃어버린 물건의 위치를 정확히 맞추고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미리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하나둘 현실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그녀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죠. 단순한 호기심으로 찾아왔던 사람들은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돌아갔고 어떤 사람은 그녀의 말 한마디에 삶을 완전히 바꾸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이 보이지 않는 한 여인이 미래를 말한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그녀의 삶은 그저 전설일 뿐일까요? 그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바바 반가에 대해 이미 알고 계셨다면 어떤 예언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반가가 처음 예언을 시작한 건 그녀의 친구가 집을 잃어버렸을 때였다고 합니다. 반가는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동쪽으로 세 걸음 가서 작은 돌 밑을 봐라 라고 말했어요. 믿지 못했던 친구가 그대로 따라가자 정말로 그 밑에 잃어버린 반지가 있었습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찾아오기 시작했죠. 그녀는 누구보다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말도 겁을 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고민하고 있군요. 하지만 세 번째 나무 아래에서 당신의 마음이 풀릴 것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람들은 그 말에 희망을 얻었고 그녀의 말처럼 삶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걸 아는 거죠? 반가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아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말해줘요. 그녀가 말한 그들이 누구인지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천사일까요? 신일까요? 아니면 단지 그녀 안의 직권이었을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녀가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구했고 또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아이가 세상을 볼 수 없게 된 그 순간이었습니다. 빛을 잃었지만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던 존재, 우리가 말하는 예언이란 것이 정말 미래를 보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어떤 깊은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본 건 미래가 아니라 희망이었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녀의 집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오두막이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 중엔 일반 시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국가 지도자, 의사, 정치인, 군인, 그리고 절망한 사람들. 바바 반가의 집 앞엔 하루 수십 명씩 대기 줄이 늘어섰고 어떤 이는 새벽부터 와서 이틀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녀에게 그토록 간절하게 매달렸을까요? 이건 단순한 미신이나 유행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반가에게 찾아간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병에 걸린 아이를 살릴 수 있을지, 잃어버린 가족을 찾을 수 있을지, 전쟁에 나가는 남편이 돌아올지, 이런 질문을 들고 사람들은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반가는 대부분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책도 없고 의학 지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병을 진단했고 심지어 치료법까지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는 간이 안 좋아요. 하지만 자작나무 껍질을 우려서 하루에 3번 마시게 하세요. 이런 식의 조언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사는 반가가 말한 방법을 참고해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대로 했다가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녀를 찾았습니다. 1980년대 불가리아의 지도자였던 토도르 지브코프도 그녀를 찾았고 소련에서도 관계자들이 비밀리에 그녀를 방문했다고 전해집니다. 반가는 그들에게도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곧 갈림길에 서게 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당시 지도자들은 정책을 바꾸거나 결정을 보류하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바 반가는 권력자를 위한 예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따뜻하게 대해줬던 건 아이들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딸이 백혈병에 걸린 어느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모든 병원을 다 가봤지만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 희망으로 딸을 업고 반가를 찾아갑니다.
딱 하루만 더 살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죠. 반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강한 빛이 곧 올 겁니다. 지금부터 매일 아침 자작나무 아래에서 기도하세요. 엄마는 아무것도 믿지 못했지만 그 말대로 했습니다. 몇 달 뒤 그 아이는 기적처럼 호전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건강한 청년이 되어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감동적인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 지역 신문에 실린 내용이고 현지 방송 다큐멘터리에도 소개된 사례입니다. 물론 모두가 반가를 무조건적으로 믿은 건 아닙니다. 비판도 있었고 과장됐다는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만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면 그건 이미 예언이 아니더라도 삶을 바꾸는 만남이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은 마법도 아니고 초능력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다만 절망 속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살아갈 용기를 준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에게 목숨처럼 달려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아니라 희망을 받기 위해 바바 반가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진 건 단순히 사람들의 병을 맞추거나 일상적인 예언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남긴 수많은 말들 중 몇몇은 너무도 구체적이고 현실과 정확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2001년 9월 11일 테러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반가는 1989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두 개의 철새가 미국 형제들에게 충돌할 것이다. 강철이 무너지고 무고한 피가 흐를 것이다. 이 예언은 당시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01년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에 의해 붕괴되는 장면을 전 세계가 목격한 후 사람들은 그제야 이 말의 의미를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철새는 비행기, 미국 형제는 뉴욕의 쌍둥이 빌딩, 강철이 무너지고 피가 흐른다는 부분은 사건의 참혹함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해석이 사후에 맞춰진 것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이 1989년에 이미 나왔다는 점에서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도 명확한 묘사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예언은 푸틴과 러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가는 1979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 초 러시아는 다시 일어선다. 새로운 황제가 나타날 것이며 전 세계는 그의 발밑에서 흔들릴 것이다. 당시만 해도 소련은 붕괴 직전이었고 러시아의 영향력은 현저히 줄어들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푸틴이 집권하며 러시아는 다시 강경한 외교 노선을 걷기 시작했고 지금도 세계 정치에서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다시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상황까지 예측했다는 점에서 더욱 놀라움을 줬습니다. 또 하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북쪽에서 물이 넘쳐흐르고 바다는 어두워질 것이다. 검은 죽음이 물고기를 삼킬 것이다. 2011년 후쿠시마 해역을 덮친 쓰나미와 그에 따른 원전 폭발, 그리고 방사능 유출은 이 문장과 놀랍게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역시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반응도 있지만 사건 이후 기록을 확인한 이들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치라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가 단순히 추상적인 말을 남긴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도와 사건의 흐름, 그리고 위치에 대한 언급까지 상당히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대부분 주변 지인이나 통역을 통해 기록되어 전해졌고 일부 내용은 불가리아 국가기록원에도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예언이 적중한 것은 아닙니다. 2000년대 초 유럽이 이슬람화된다는 예언이나 2016년에 유럽이 황무지가 된다는 말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예언의 적중 여부 자체보다는 그 안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변할 것이다. 우리가 무시한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흔들게 될 것이다. 이런 본질적인 경고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반가 자신도 언젠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그림자를 느낄 뿐이다. 이 말은 그녀가 단지 신통한 예언가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깊이 감지하는 사람이었다는 또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정확한 날짜와 사건을 예측하기를 바라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건 다가올 위험을 미리 인식하고 준비하는 그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바바 반가의 예언은 정말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외면한 진실이었을까요? 바바 반가를 직접 만났던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른들에게는 단호하거나 냉정해 보일 때도 있었지만 유독 어린아이들 앞에서는 표정이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녀는 손끝으로 사람을 만졌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 웃음을 지으며 말했답니다. 넌 아직 마음이 깨끗하구나. 사람들은 그녀가 왜
아이들에게만 그토록 따뜻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거짓을 모른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통해 세상의 희망을 본다. 실제로 바바 반가를 찾았던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병든 아이도 있었고, 부모를 잃은 아이도 있었고,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반가는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 조용히 진심으로 반응해 주었습니다. 한 소년의 이야기가 현지 방송 다큐멘터리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소년은 선천적으로 말을 못했습니다.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죠. 부모는 마지막 희망으로 바바 반가를 찾아갔습니다. 반가는 아이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먼저 들려주세요. 부모는 의료진에게 청력 검사를 다시 요청했고 결국 청각장애가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한 아이는 조금씩 소리를 배우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오진을 바로잡은 계기가 되었고 그 부모는 지금도 반가의 말이 아이의 인생을 바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이가 수녀원에서 자라다가 반가를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자신의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가는 아이를 보자마자 넌 동쪽에서 왔다. 아버지는 군인이었고 너는 밤의 별을 좋아했지.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그 아이는 성인이 되어 실제 아버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기록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반가가 자신에게 뿌리를 찾아준 유일한 어른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단순한 예언을 넘어서 치유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바바 반가는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시끄러워지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 마음엔 조용한 목소리가 살아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싶다. 그녀는 정치에도 전쟁에도 돈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삶의 시작점에 선 아이들에게서 세상의 진심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를 찾아온 어른들에겐 경고를 주기도 했지만 아이들에게는 항상 희망과 따뜻한 말만 건넸습니다. 넌 울지 않아도 돼. 넌 앞으로 누군가를 웃게 만들 사람이니까. 이런 말 한마디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반가가 살던 집에는 그녀를 만났던 아이들이 보낸 편지가 여러 장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떤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해요. 그날 저는 내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준 게 태어나 처음이었거든요. 이 편지를 읽은 기자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한 여인이 가장 잘 본 것은 사람의 외로움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어루만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1996년 바바 반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 대중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시력이 없었던 그녀는 말년에는 청력도 약해졌고 체력도 급격히 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마지막엔 예언을 멈추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임종 직전까지 가까운 사람들에게 몇 가지 말들을 남겼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지금까지도 해석되지 않은 의문스러운 문장이었습니다. 태양이 다시 울고 인간은 울음을 멈춘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종말을 말한 걸까? 희망을 말한 걸까? 아니면 단지 혼잣말이었을까? 그 누구도 확실히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이후 곧바로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몇몇 연구자와 언론인들이 이 문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리아의 한 언론인은 반가의 기록을 정리하던 중 이 문장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합니다. 그는 이 말을 단순한 종말의 예언이 아니라 인류의 감정 변화에 대한 경고로 해석했습니다. 태양이 운다는 것은 자연이 고통받는다는 뜻이고 인간은 울음을 멈춘다는 것은 감정이 무뎌진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기후 위기와 인간성의 상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그 다큐멘터리는 방영 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 그 문장을 인용하며 지구를 지키자는 메시지를 전했고 심리학자들은 현대인이 감정을 억누르고 사는 현실과 그 문장을 연결지었습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 이런 평가가 이어졌죠. 바바 반가가 말년에 남긴 말 중 또 하나 주목할 문장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와도 그들은 모를 것이다. 이 짧은 말 역시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진짜 종말이 와도 인류는 자각하지 못할 거라는 비관적 해석. 다른 하나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낙관적 해석입니다. 이 말은 어느 쪽이든 깨어있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바 반가는
생애 대부분을 경고와 조언 사이에서 살아간 인물입니다. 그녀는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무서운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멈추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바꾸기를 원한다. 즉, 그녀의 예언은 운명을 확정하는 말이 아니라 선택을 유도하는 말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도 그녀의 말은 매우 조심스러웠고 상징적으로 표현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은 변할 것이다. 그 속에서 사람은 잊지 말아야 한다.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 그녀는 마지막까지 미래를 경고하면서도 인간성, 연대, 공감의 가치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지막 예언은 단순한 사건 예측이 아니라 인간다운 미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울음을 멈추기 전에, 태양이 먼저 울기 전에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문장을 듣고 어떤 이는 정말 소름 끼쳤다 고 말했지만 어떤 이는 가슴이 먹먹하다 고 했습니다. 바바 반가의 말은 그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되고 각자의 마음에 다르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예언의 힘일지도 모릅니다. 바바 반가는 생전에 예언자라는 수식어를 달고 살았지만 정작 그녀는 자신을 그렇게 불리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느냐 고 물으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녀가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언은 믿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을 믿으세요. 놀랍게도 가장 많은 예언을 남긴 여인이 사람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말은 예언에 너무 기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언을 운명을 고정시키는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잠시 비춰주는 불빛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예언은 삶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반가는 실제로 자신의 예언이 너무 커지거나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기 시작하면 조용히 뒤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믿는 게 무섭다. 나는 단지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한 열쇠였을 뿐이다. 이 말에는 그녀의 겸손함뿐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에 대한 현명한 시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끝까지 놓지 않았던 가치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불안한 미래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두려운 뉴스보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그녀는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인지 바바 반가를 직접 만났던 이들은 무서웠다 기보다는 위로받았다 고 말합니다. 그녀의 말은 경고보다 따뜻했고 예언보다 조언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 한 방문객이 불쑥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반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바라는 만큼만 좋아질 겁니다. 단순하지만 강렬한 말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예언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 중 하나도 아주 평범한 문장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누구든 오늘 하루를 진심으로 살면 미래는 저절로 바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며 예언이라는 것이 무언가 신비한 힘보다도 우리가 더 잘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길잡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해지고 어떻게 될까에만 집중하게 되죠. 하지만 바바 반가의 말처럼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닐까요? 저는 예언을 조사하면서 과거를 탐험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예언에만 의지하기보다는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면서 다가올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의 마음은 작은 따뜻함 하나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걸 바바 반가는 평생 보여주고 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당신만의 예언 같은 하루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